편하셨어 그동안? 그래도 그래도? 지금 몇 달 되셨죠? 한 두 달 정도 되셨는데 음. 불편한 데 없으셨어요? 제가 만지기에는 아주. 편하셨어요? 네. 커트가 좀 더 편하고. 음. 지금 머리가 조금 앞이 길다 보니까 뒤에는 지금 뭐 그렇게 뒤에는 길진 그냥 않으시거든요. 묶었어요. 하도 더워서. 더워서. 근데 이제 고객님 머리가 앞으로 많이 쏟아지는 머리시잖아요. 네. 앞으로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짧으면 훨씬 관리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충분히 길어도 충분히 관리를 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앞은 조금 손상되어 있는 곳만 조금 잘라드리고 뒤에를 조금 더 예, 간단하게 이제 가을이기도 하고 카라가 올라오는 옷을 입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선이 조금 안 가리는 선으로 하고 앞은 살짝 전대각으로 길게 좀 해서 이쁘고 불편하지 않겠죠? 가을에 맞게 네. 가을 여자답게 스타일링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그리고 오늘 폼도 하실 거니까 거기에 맞게 커트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뒤에 볼륨 살리고 네. 네. 염색은 한번 해야 되는데 전체 염색 전체 염색을 하면 안 돼요. 아직은요. 전체 염색을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아니 그 지금 뿌염도 하더라도 지금 현재 네, 뿌염은 하셔도 되는데 전체 염색은 오늘 어차피 못하죠. 오늘은 전체를 하실 거면 와칸을 하셔야지. 예. 그렇게 하셔야지 전체 염색을 하는 건 저는 권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밑에 폼이 그래도 조금 남아있고 끝에가 손상이 돼 있잖아요, 지금. 거기에다가 또 전체 염색을 한다는 건 엄청 오늘 손상을 많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실 거면 펌을 하시고 뿌리 염색과 아칸을 하시는 게 더 나아요. 일은 번거롭고 돈은 더 들지만 결국은 머리카락을 예쁘게 하려고 우리 파마도 하고 커트도 하고 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죠? 예,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조금 힘들어도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으실 것 같아요. 뒤에 지금 많이 그 부분 염색할 것 너무 지저분해요? 아니면 괜찮아요? 아니면 한 며칠 더 띄었다 하고? 네, 며칠 더 띄었다 띄었다가 해도. 하셔도 되고 오늘 펌을 하시면 그죠? 한 일주일 안에 염색하셔야 될 거예요. 음. 일주일 안에 염색하시는데 그 일주일 안에 염색하시면서 끝에가 이제 펌 하시면서 조금 결감 같은 걸 잡아주는 악감 같은 거 하시면 더 좋으시죠. 훨씬 더. 그리고 지금 밑에 색보다 위에 뿌리만 하셔가지고 많이 어두워진 상태시네요. 네, 그죠? 네. 왜 이렇게 어둡게 하셨어요? 모르겠어. 그냥 골고루 하다고. 집에서 혼자 하시면 아무래도 어두워져요. 네. 밝게 한다고 하더라도 색이 겹쳐서 채도가 높아서 되게 어두워지시거든요. 우리 색도 겹치면 계속 어두워지는 거 아시잖아요. 선배님. 그런 거. 미술 하시니까. 네, 그죠? 네. 그러니까 내가 밝게 한다 하더라도 그게 어두워집니다. 염색을 시간을 한번 내야 되겠구나. 네, 하루만 내주세요. 왜냐면 파마하면 집에서 염색하시는 건 나 반대야. 그 날은. 그때는. 응? 아셨죠? 네, 지저분해서. 그러니까 파마 하시고는 그 주는 다른 근데 때는 지금 머리 상태가 염색돼야 되는 상태잖아요. 네, 그 네. 하얘져버려요, 갑자기. 커트가 2달 됐으니까 많이 길긴 길었겠다.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기특하잖아요. 아니요, 하나도 안 잘 만지고 기특하신데. 있어. 혼자 잘 만지고 있었어요. 아니, 그래도 보기 싫진 않으셨던 것 그죠. 같아. 아까 들어오실 때 워낙 솜씨가 있는 분이라 누가 보면 그 길이에 파마한 줄 알겠어요. 말릴 때 한 번 썼을 뿐인데. 털도 안 말았어요. 1월 달에 파마를 했으니까. 무슨 달? 1월 달에 했더라고, 파마를. 올해? 네. 징하네. 1월 3주 차에 하셨던데요. 그래요? 네. 징하네. 선미 씨가 곱슬이 약간 된 것 네네. 같다. 원래 곱슬이죠, 원장님. 아니, 그래도. 원장님, 저 원래 곱슬이었어요.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니, 이런 곱슬이 아니라 은희 같은 곱슬이 나와야. 그래요? 약간 반곱슬은 있으셨죠. 근데 은희 씨 같은 곱슬이 요 뒤에서 나오네. 없었는데 이게. 왜 그럴까요? 나이가 먹어가는 과정? 그 전에 파마했던 것처럼 하실 거죠? 굵게. 응? 어떻게? 그냥 시컬만. 어떻게 했어요? 웨이브 좀 줬어요? 어디가? 웨이브 살짝 더 좀 있었어요? 있어야 조금 더 제가 관리하기 편할 아닌가? 그죠? 알겠어. 아니, 이 정도 곱슬은 아니셨거든. 예. 이게 좋아진 건가? 약 끊었잖아요. 약 끊었어요, 지금. 약 끊으셨어. 3월 때부터, 3, 4, 5, 6, 7, 8. 그죠? 그리고
어제 그제 피부과 갑자기 또 벌레가 물려가지고 부 올라가지고 약 먹었어. 근데 붓기가 좀 빠지신 것 같아요. 그죠? 그 소름도 얼굴에? 안 먹으니까 이제. 음. 그래서 짧은 커트를 해버리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죠. 지금 자르면서도 양쪽의 밸런스를 약간은 똑같이 자르는 거 아니에요. 저쪽은 넘어가 한쪽으로 이쪽으로 머리가 넘어가는 편이잖아요. 그리고 이쪽은 좀 짧게 보이는 편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앞에 길이 때문에 시각적으로 약간 일루전이 되는 거거든요. 착시 현상을 일으켜요. 그래서 양쪽이 달라 보이게 보이는 거죠. 앞머리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약간은 이쪽을 살짝은 더 베이스변에서 좀 더 짧게 자릅니다. 살짝. 저쪽이 조금 더 치우쳐지게 자르지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약간 비대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비대칭이라고 못 느끼는데 앞머리 때문이라도 비대칭이라고 느낄 수 있고 지금 여기가 살짝 짧잖아요. 여기가 살짝 길고 그래서 이쪽으로 살짝 항상 이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니까 가르마가 항상 이렇게 하시니까 좀 더 그리고 이쪽은 좀 더 이렇게 해서 모양을 살짝 더 내는 그런 스타일로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파마할 때니까 앞머리 조금 약간 컬이 더 들어가면 만지기 더 쉽지 않을까 뭐 이 생각을 했죠. 네. 이쪽처럼 파마의 기운이 남아있나 봐요. 끝에 이제 아직 8개월 남아있나 되셨다고 봐요. 하니까 그죠? 끝에는 이제 앞으로 쏟아지려고 하니까 근데 이 앞전에 자를 때도 길고 짧고 디스커넥션으로 잘라놔서 그렇게 8개월 된 파마 치고도 컬이 몇 번 자르고도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질을 하셨지. 그래 않으면 이 정도 길이에서 손질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컬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커트는 본인이 필요한 곳에 볼륨을 주고 필요 없는 것은 좀 잘라내고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 거죠. 꼭. 그래서 이미 커트 자체에서 볼륨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파마는 거기에서 거들 뿐이어야 되죠. 커트는 대충 자르고 포머에서 볼륨을 주려고 하다 보면 오버가 되거든요. 컬이 오버가 되다 보니까 많이 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앞머리는 한번 다시 봅시다. 선미님이 굉장히 앞머리가 앞으로 붙어서 쏟아지는 머리시라 커트하기도 그러고 근데 워낙 손질을 잘 하셔가지고 갖고 계셨던 것 같아. 그래 않으면 진작에 다른 분들은 진작에 파마 오셨을 거예요. 그게 되게 어려운 건데 손질을 워낙 또 잘 하셔서 그죠? 고생하셨어요. 근데 집에서 염색을 하시다 보니까 너무 많이 지금 손상이 많거든요. 그 돌아가면서 막 이거 썼다 이거 썼다 약도 누가 샴푸 주면 샴푸 썼다. 근데 댁에서 버블 같은 거죠 지금 거품으로 돼 있는 샴푸로. 근데 샴푸로도 이제 써보고 그냥 뭐 누가 주면 한번 써보고 이것도 써보고 이것도 써보고. 근데 샴푸로 할 때 진짜 잘 하셔야 돼요. 댁에서 진짜 눈에 들어가면 안 되고요. 그게 샴푸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조금 엄청 많이 쓴대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게 되게 위험하겠잖아요. 샴푸라면 우리 샴푸 눈에 살짝 들어가도 상관없잖아요. 샴푸할 때. 근데 얘는 염료가 들어가 있는 샴푸니까 눈에 들어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샴푸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염료가 들어간 샴푸기 때문에 몸에 닿아도 안 되고 헹굴 때 그러겠잖아요. 그죠? 되게 그래서 충격적이죠. 네, 진짜. 전 그거 되게 좀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그만큼 위험한 거니까 알고 쓰셔야 된다는 거지 지금.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잖아.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것들에 의해서 파마가 잘 안 나와요. 집에서 샴푸 하시는 분들은 샴푸나 집에서 버블 염색 같은 거 하신 분들은 폼이 잘 안 나오니까 파마약이 조금 강하게 들어갈 수도 있고. 거품으로도 된 게 있어요. 거품은 안 해봤어요. 네, 거품 그 안 똑같은 해봤어요. 비슷한 거예요. 거품으로도 해서 해결하는 부분도 있고. 다르마를 조금씩 바꿔가는 거 맞겠죠. 왜냐면 양이 많아지니까 양이 많아지면 너무 볼륨이 무겁잖아요. 볼륨 줄여주면. 나 이유를 알 수 없네. 이런 데가 다 바실바실되고 지금 이런 데도 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지금은 약 아무것도 안 드시죠. 약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약 안 먹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이렇게 곱슬거리지 않으셨거든요. 예전에는. 저는 곱슬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약간 반곱슬기는 아주 찬머리도 근데 찬머리가 있긴 하지만 근데 찬머리가 더 많았어 곱슬보다는. 예, 이렇게 해서 가을에 좀 이제 파마하면 살짝 올라가면 가을에 목 올라오는 브라우스 같은 거 입으셔도 이쁘실 것 같아요. 수요일 날 저녁 때쯤에서 와요.
전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염색 놓쳐버리면 또 네. 사야 될 것 같아. 며칠도 어떻게 견디냐. 아니 파마하면 괜찮을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아직 할 때 안 됐구만. 이런 데가 너무 건조해지셨어. 와. 집에서 염색하시면 진짜 안 돼. 지금 단백질이거든요. 뭐 단백질이 유실돼서 지금 이렇게 많이 거칠어져 보이시니까 최대한 두피 모발 단백질이랑 비슷한 단백질 넣어드리는 거예요. 정지수하고 1대1 10g씩 타나? 응? 1대1. 여기가 갈라졌잖아. 여기가 갈라졌으니까 연화 볼 때도 방향을 반대로 갈라진 부분들을 조금 더 볼륨을 살리고 싶으면 앞머리 잡아요. 앞머리. 여기까지 중간까지 발라놨으니까 밑에 연화 봐봐요. 옆이랑은 다 나오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막 염색을 하시고 또 드라이 같은 데는 잘 되는 곳은 아무래도 손을 많이 가니까 더 빨리 손상이 어마어마하겠죠. 네? 어마어마하게 손상이 됐겠죠. 많이 네, 나와요. 전체 6번 깔고, 깔고, 6번 깔았다고. pH 6번 깔고, 손상모 바른 거예요. 옛날 같으면 여기다가 크림 약을 거의 다 상했어도 그것밖에 방법이 없었겠지만, 일부러 상한 머리에, 이미 큐티클이 열어져 있는 머리에 다시 팽윤을 시켜서 문을 열 필요가 없는 거죠. 너무 열어진 건 살짝 닫게 하고 닫아진 건 살짝 열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연화를 보는 방법이에요. 자, 다시 봅시다. 이제 제일 두꺼운 데 먼저 보세요. 나왔네요. 그죠? 나왔죠? 자, 그러면 다 연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증거, 뜨겁다는 거는 하나, 둘, 세 개를 봐요. 하나에서. 긴 머리는 세 군데를 보는 게 맞아. 그만큼 다르겠죠. 제일 머리는 건강하고 중간은 파마가 한 번 들어갔겠죠. 끝에는 파마가 2번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약을 당연히 그리고 3주에 한 번씩 뿌리 염색을 하시니까 약을 다르게 바를 수밖에 없고 영양도 다르게 들어갈 수밖에 없고 밑 베이스 약도 다르게 바를 수밖에 없겠죠. 그것을 똑같이 한 동의선상에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게 하는 게 연화 작업인데 그렇게 했을 때 가장 만족스러운 컬이 나오겠죠. 위나 아래나 똑같은 컬을 걸었을 때 그렇게 해서 잘 나올 수 있게끔 하는 연화 방법입니다. 그래서 긴 머리는 한 번, 중간 2번, 끝에 3번. 더 긴 머리는 4번까지도 봅니다. 연화를. 그랬을 때 똑같이 나올 수 있는가 베이스를 보는 거죠. 어때요? 비슷해요? 3개가 다 저쪽 귀밑머리 귀 바로 위에 머리 한번 보세요. 그 염색 제일 안 드는 부분. 그 부분들은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염색할 때 집에서 염색하실 때도 그러고 매장에서도 염색하실 때 그 귀밑머리가 굉장히 굵기 때문에 잘 안 들기 때문에 되게 많이 겹치는 쪽으로 많이 한단 말이에요. 저번 달에 염색한 곳까지 막 연거퍼서 발라요. 겹치기 식으로. 그러다 보면 파마를 한 번인 한 거나 똑같다니까요. 염색을 겹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단한 곳까지만 발라야 되는데 귀밑머리가 하얀 머리가 많으면서 두껍다 보니까 아무래도 잘 안 발라지니까 뒤에까지 연결돼서 겹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집에서 바를 때도 그러실 거예요. 고객님들은 혼자 바르시니까 더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 귀밑머리가 제일 많이 상하는 것이거든요. 여기를 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기 되게 잘 신경 써서 연화 잘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영양도 많이 넣어줘야 되고 또 신경도 많이 쓰셔야 되고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골고루 똑같은 베이스가 나오는지 계속해서 체크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이제 롯들을 감아서 연화를 보기도 하지만 저도 그럴 때는 있습니다만 댁에서 염색을 조금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다 똑같이 못 하시기 때문에 구석구석 골고루 봐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잦은 열기구나 염색으로 딱딱하게 굳어진 머리를 부드럽게 펴는 작업을 연화라고 보시면 되고요. 약이 들어가서 세팅을 할 구조가 돼 있는가 잘 보시는 게 맞습니다. 되게 부드럽게 연화 작업이 돼야지 딱딱한 경화가 풀리는 거거든요. 아직 이분은 그렇게 녹은 머리는 없으신 것 같아요. 딱딱하게 잦은 드라이로 경화되어 있는 머리는 많으셔도 그러니까 그 딱딱한 경화를 풀어서 펌을 했을 때 부드럽게 연결되게끔 보이게끔 하는 게 우리 목적일 것 같아요. 오늘 약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끝에 까실까실한 부분을 얼마나 내가 많이 잘 풀어주냐에 따라서 다음 펌을 할 때까지 머리가 딱딱하지 않게 펌이 바슬거리지 않게 나오는 게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끝에 만져보셔서 끝에 결감 잘 체크하셔 보세요. 끝에가 부드럽게 나오면 굉장히 부드러우면 딱딱한 경화를 풀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때 거기가 이제 계속해서 드라이나 잦은 이제 파마를 아무래도 한 번이라도 더 하고 했기 때문에 더 경화돼 있고 손상이 더 있을 거예요. 그곳을 더 이상 상하지 않게 풀어내는 게 이 머리의
관건이고 기존의 손상보다 더 부드럽고 짱짱하게 내주는 게 복구폼이겠죠. 복구라기보다는 교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화가 덜 나왔으면 조금 더 강하게 점진적으로 약의 파워를 높여서 보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강한 약으로 덥석 바르지 마시고, 그러니까 파마 할 동안은 한 분한테 끝까지 붙어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끝에 바실거림이 있나 없나 만져봐야 돼요. 제일 끝에만 조금 있죠. 예, 그게 풀어줘야 된다는 소리. 그게 부드럽게. 사이드는 괜찮아요. 분율이 살아야 하니까. 네, pH 컨트롤을 하면서 이렇게 뿌리 쪽으로 세우는 이유는 이렇게 하면서 pH가 지금 7로 되어 있는데요. pH 7 영역대에 되어 있는데요. 이지스를 하면서 pH를 조금은 낮춰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쭉쭉쭉 계속. 볼륨도 계속 쭉 하라고 끝까지. 계속 하라고. 아니 위에 머리는 이제 잡아서 해. 그렇게 하지 말고. 자, 종이 좀만 찢어줄래요? 지금 노랑하고 이 사이일 것 같아요. 아까는 초록색에 연두색에 7이 나왔죠. pH가 7이란 뜻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사이에 노란색으로 다시 원래 모발이 갖고 있는 등정점에 4.5에서 5.5 사이로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약을 강하게 쓰진 않았지만 그 강하게 쓰지 않는 약도 내가 가지고 있는 pH보다는 높아졌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세팅을 할 건데 강한 열을 이걸 하지 않고 이런 pH 컨트롤러를 하지 않고 세팅을 한다면 샴푸로만은 그 약을 다 빼낼 수 없습니다. 등정점을 맞추고 나서 이렇게 안정화를 시키고 나서 뭐 150도 이상의 열을 가한다거나 140도 이상의 열을 가하면 가장 안정적이게 열펌을 할 수 있겠죠. pH를 하시고 한 2, 3분 방치하시고요. 단백질 샴푸로 약을 할 때 빠져나간 단백질을 채워줄 거예요.